예, 세 번째 시간, 역시 외교 관계의 다원화에서, 수당시대에 관련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수업을 해보겠습니다. 수당시대 같은 경우는, 수당시대 바로 직전부터 우리가 좀 살펴보겠는데, 수당시대 직전에는 이제 북주와 북제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이들은, 북방의 막강한 돌고리라는 나라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었느냐, 보면 이렇게 힘의 논리에 의해서 이들이 일방적으로 조공하는 조공 관계에 놓여 있었습니다. 다른 여타 고구려 백제 신라 외와는 책봉과 조공 관계를 맺고 있었지만은 이 돌궐과는 조공 관계만을 맺음으로써 오히려 이들이 돌궐과 군신의 나라로 관계를 맺고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역시 당 초기에도 돌궐에 조공하여 그들이 스스로가 신하라고 자청을 하면서 힘의 논리에 의해서 중국도 역시 조공을 한 적이 있다라는 걸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죠. 자, 그 다음 당과 유목 민족 국가들이라고 했는데 이 당과 유목민족 국가들 보면은 당나라 같은 경우는 주변 지역에다가 주변국의 자국 중심의 책봉과 조공 관계를 요구하면서 중화 사상 즉 강력한 화의관을 내포하죠. 화의관을 표출합니다. 화의관. 우리가 전 시간에 우리가 화의관을 우리가 다 봤을 겁니다. 중화가 중심이고 나머지 주변 민족들은 이 오랑캐들은 그 주변 국가, 주변 민족들일 뿐이다. 그리고 이런 화의관을 통해서 자신들의 어떤 문화적 우월감 이런 것들을 표출했다고 했었는데, 자 이렇게 해가지고 보면은 당나라가 주변국의 자국을 중심으로 채권 관계를 요구했지만 그에 따르지 않는 세력들도 있었죠. 바로 보면은 돌궐, 위구르, 토번은 다른 말로 뭐 티베트라고 하죠. 이들 세 나라는 당의 책봉을 거부합니다. 당의 책봉을 거부하고 오로지 어떤 교류만 경제적인 교류만 희망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바로 조공관계만을 희망한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조공이라는 것은 뭡니까? 역시 뭐 유목민족들이 생산할 수 없는 뭐 비단이라든가 뭐 이런 귀한 물건들 그렇지 뭐 이런 것들만 교류하기 위해서 그들과 관계를 맺게 되고 만약 그들의 이런 희망을 충족시켜주지 못한다면 군사적 공격을 감행함으로써 당나라를 오히려 위협하는 이제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죠. 자, 그래서 보면은 당의 정책은 이제 초기에는 유목민족들에게 필요한 물품을 제공해가지고 침입을 억제합니다. 왜냐하면은 그들이 약했기 때문에 그리고 6세기 중엽에 여기 있는 이 돌궐이 급성장을 하게 되면서 오히려 당나라를 공격하게 되죠. 당나라를 공격하게 되면서 돌궐과 당은 어떤 관계를 맺게 되냐면은 군신 관계를 맺게 됩니다. 군신 관계. 군신관계를 맺게 되고 맺게 되는데 나중에 이러한 이제 북방에 있는 유목이 우리가 그 전에 뭐 봤었던 어, 북방의 어떤 온도 변화에 따라서 북방 유목민족들이 들의 남하 뭐 이런 것들 우리가 배운 적이 있었는데 이제 그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자연재해와 어떤 자연재해로 인한 내분 이런 것들로 인해서 돌고리 국력이 약화되니까 나중에 오히려 당나라가 군신관계를 깨고 돌궐을 공격하는 또 그러한 또 모습이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은 이 당나라는 8세기경에 군산 열세를 겪게 되죠. 군산 열세를 겪게 되는데 왜 군산 열세를 겪게 되느냐? 그것은 이런 북방 유목민족들, 뭐 토본이라든가 위구르 이런 민족들의 침입이 있었고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또 안사의 난이라는 안록사의 난이라는 또 이제 절도사들의 난이 있었기 때문에 국력이 매우 쇠약해져 있었죠. 그래가지고 오히려 토번이나 위구르 등이 이 당나라가 위축되었을 때 급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나라는 이런 어려운 시기를 만회하고자 이런 토본이나 위구르와 같은 세력이 침입을 막아내고자 무엇을 보냈다? 그렇죠. 화번 공주라는 걸 보내게 되는데 이 화번 공주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중국에서 주변국이 왕에게 시집 보낸 뭐 황제, 황족의 뭐 딸을 일컬어 가지고 우리는 그것을 화번 공주라고 합니다. 이 토번에다가는 뭐 문성공주, 그리고 돌궐에다가는 의성공주, 그리고 위구르에다가는 하만공주를 보내가지고 당나라는 이런 황족의 자제들을 보내서 그들과 친선 관계를 유지하려고 했었죠. 친선 관계. 이것이 바로 이제 당나라의 어떤 조공, 측본 관계, 외교 관계를 우리가 받고 자,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한번 볼까요? 발해, 신라, 뭐 일본과 같은 나라들은 과연 이런 당 중심의 조공 채권 관계를 이제 어떻게 받아들였느냐? 보면은 당 중심의 조공 채권 관계 수용을 했습니다. 수용을 한 이유는 바로 뭐예요? 그렇죠? 국내를 통합하기 위해서 여기서 말하는 국내 통합이라는 건 뭡니까? 정치적 안정을 깨한다는 거죠. 정치적 안정. 정치적 안정을 깨한다는 것은 곧 뭡니까? 이것이 바로 그렇죠? 왕권 왕권 강화를 위해서 그들의 조공 채권 관계를 수용한 것이고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그렇죠 선진 문물을 수용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의 군사적 위협에 대처할 목적으로 당 중심의 조공 관계를 이 채권 관계를 수행했던 것이 신라 발해 일본이 되겠습니다. 각국은 그러면 이 당나라와 어떻게 교류를 했느냐? 대당 교류를 보면은 신라 같은 경우는 인적 교류를 활발히 했다. 그래서 신라방, 신라소, 신라원과 같은 신라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이런 다운타운과 같은 곳을 많이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대표적인 사람이 어느 사람입니까? 저는 뭐 최치원, 뭐 장보고, 뭐 이런 사람들이 뭐 가장 대표적인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고, 발해는 발해는 이제 문왕 이전에는 발해 같은 경우는 당나라와 매우 크게 대립하고 있었죠. 하지만 문왕 이후에는 발해관이라는 걸 설치해가지고 역시 당나라와 대당 교류를 유지했었고 일본 같은 경우는 수나라 때는 견, 수사 그리고 당나라의 때는 견, 당사를 파견해가지고 그들의 문물을 수용해 왔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 당나라와 신라 발해의 발해 일본의 어떤 조공책봉의 관계 실제를 보면은 뭐 이런 겁니다. 결국에는 자국의 이익 그리고 자국의 정치적 이해 즉 왕권 강화에 따라서 왕권 강화 목적에 따라서 책봉 조공 관계를 맺기도 하고 만약에 자국의 이익이 없다면은 그의 관계를 파기하기도 하는 모습을 보이죠. 신라와 발해 같은 경우는 당 침략에 맞서가지고 전쟁을 수행하기도 합니다. 특히 신라 같은 경우는 뭐 대당 전쟁, 발해 같은 경우는 뭐 무왕 때 장문유가 등주 지역을 공격하는 것, 뭐 이런 것들이 뭐 조공책봉 관계의 어떤 변화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뭐 일본 같은 경우는 그 전까지만 해도 견당사를 파견했는데 아까 제가 8세기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다고 했나요? 그렇죠. 북방 유목민족들의 침입, 그리고 안사의 난, 북방 유목민족들의 침입과 안사의 난으로 북방 유목민족 침입과 안사의 난 등으로 당나라가 8세기에 당이 8세기에 국력이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약화됐다고 그랬죠?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기였습니다. 자, 이런 시기에는 더 이상 뭐 당나라의 뭐를 배울 것이 없다라고 판단해가지고 일본은 과감하게 어떻게 합니까? 그 파견을 중지하고 국풍문화, 즉 국가의 어떤 전통 문화를 발달시키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하죠. 신라와 발해, 실봉과 일본 그리고 신라와 발해를 보면은
신라 같은 경우는 일본과의 관계에서 교류를 활발하게 합니다. 그리고 다자이호를 중심으로, 규슈 있는 다자이호를 중심으로 그 관계를 활발히 하고, 특히 문물 같은 것들 많이 전파해주죠. 뭐 불교 사상 같은 거. 그리고 발해와의 관계는 뭐 신라도 가장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한국사 시간에 다 배웠습니다. 그리고 장보고 같은 경우는 청해진을 설치해가지고 해상무역을 장악했다. 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뭐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발해는 역시 신라도를 통해 가지고 신라를 전까지만 해도 견제를 하다가 대당 관계의 어떤 진전 그리고 신라의 관계 개선 그리고 일본 등과의 어떤 긴밀한 교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국제 관계를 유지했다는 것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당대 조공 책봉 보면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거죠. 바로 동아시아 각국이 중원 왕조와 맺었던 책봉과 조공 외교 형식을 주변국가 관계에 활용했다. 그리고 그런 형식은 독자적인 연어를 사용하기도 하고 주변국이 오히려 조공을 요구하기도 하는 이제 그런 양상을 비쳤다고 했는데 뭐 백제나 신라, 고구려와 같은 예에서 우리가 이미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동아시아 국제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봤고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는 어느 부분을 보냐면은 율령과 유교에 기초한 통치체제 이것은 역시 우리가 또 간단하게 보면서 2단원에 한번 중반부로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